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요즘 이재명 대표가 표현이 확실히 과격해졌어. 좀 흥분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뭔가 고무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자기도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렇지는 뭐 않아. 박근혜도 끌어내렸다. 몽둥이를 들자. 이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젊을 때 학생운동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컴플렉스를 여기서 발산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그때 발산.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몽둥이 들고 싸우자. 돌 들고 싸웠죠. 항상 뭐 정권 타도 뭐 투쟁 뭐 이러고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게 통하는 이런 과격한 용어가 통하는 사회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고 그럼 니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를 우린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꾸 사적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은 사적 복수도 아니고요. 그냥 뭔지 모를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거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살 길을 찾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럼 제가 살겠다고 하는데 살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자식 관련, 배우자 관련, 본인 관련 안 끝도 없어진다니까요. 없죠. 끝도 없지. 끝도 이건 없어. 안 없어져요. 본인이 계속 괴물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재판 좀 끌고 자기 대법원 확정되기 전에 이 정부를 붕괴시키면 자기 살 길이 생긴다. 이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의 그 국회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 다 동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전부 다 사실 친 이재명 거의 호위되잖아. 그렇죠. 공천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편이면 다 용서해.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건강한 비주류가 있었다면 이렇게 맞아.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그 내부에서 했을 텐데 그렇지. 그들조차 이쪽 이 세력들에게 완전히 포획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완전 DNA를 바꿔버렸어. 그렇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10명 정도 탈당을 했는데 지금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새로운 미래인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뭐 새로운 미래 지금 지지율 뭐 2%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민주당하고 연결 지점이 없는 당이 돼버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렇게 매국노에 뭐 얘기한 사람이 공천을 받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아 왕도 욕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욕하는 거는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렇지. 왕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히 노무현, 김대중 이분들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기호는 뭐 1번이고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이 맞는데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맞냐? 그래서 조국 신당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조국도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은 안 되지만 이재명보다 나으니까 글로 가서 저게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는 저쪽이나 찍을란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단언하는데 두 당은 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례로 들어온 무슨 진보당 옛날 통진당 세력들 시민단체 그렇지. 직업이 공동대표 이쪽도 분명히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저쪽의 분열이 굉장히 커진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먹는 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먹는 판이라고 생각하지. 진짜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아, 난 진짜 요즘 이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의 수준이에요. 잘해요. 거기다 뭐 보니까 또 지금 민주당은 완전 이제 1인 유일신 체제로 가가지고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 비상징계, 알죠? 당직 임명, 복당 모든 권한 이재명의 위임. 아니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그렇지. 한 번은 갈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건 처음 봤잖아. 지금 우리가 기습을 당한 건 맞는데 그렇죠, 맞아. 얼마나 가겠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그냥 1인 독재 체제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지금 약간 분위기 업된 조국 이재명 보면 저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거가 조국은 형사소부 교수인데 이재명도 변호사였고 실력이 없는.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거 난 복수해야지 하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 내가 저지른 거 해서 파토 내버리고 이 두 개가 목표인 것 같아. 조국도 신나서 이제 또 대드덕 얘기까지 하더라고. 여기는 이 당의 졸린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어봤잖아요. 대드덕 탄핵이야. 조국이라는 복수. 사람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니까요. 당신 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비정치적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다죠. 그 비법률적 방법이라는 건 정치적인 얘기네요. 그럼 국회의원직을 그렇게 하네요. 법을 했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또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에 막 조국 뭐 신나가지고 뭐 자기가 한동훈의 뭐 기세를 꺾었다 그러는데 맞고 뭐 쪼라쨍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그 쭉 1번 박은정 뭐 2번 조국 한 거 가지고 논평을 썼더니 그쪽에서 저를 국민의 미래 윤 첫 대변인 첫 논평이 윤희석이에요. 윤희석 국민의 미래 대변인 이러고 막 깠더라고. 나는 국민의 미래에 간 적이 없는데 당 그것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니들 쫄았지 뭐 이것도 썼어. 그래서 니들 쫄았지. 아니 쫄았다는 개념은 그 적어도 저한테는 안 통하는 개념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재명이 뭐 되면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상관없어요. 그럴 일도 없거니와 그렇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자신 있어요. 논리도 팩트도 저쪽은 다 뭐 안 되니까요.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기는 그냥 분노만 불러일으키고 자그만 거 키워서 마치 뭐 독재 뭐 맨날 독재잖아. 저기는.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을 해서 뭔가 반짝 인기를 얻던 사람들 아까 뭐 연예인 얘기했죠. 김재동 이런 사람들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문성근 명계남 후회하고 있어요. 문성근은 어쩔 수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건국전쟁 영화 관련해서 뭐 했던 그 전한길이라는 분 얘기를 반박하는 황현필인가 그 혀 짧은 분 있어요. 혀 짧게 얘기하는 분. 그러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혀 짧다는 그게 아니라 구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발음이 좀 그런 분이 그 유튜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그 건국전쟁 관련해서 왜곡하는 게 일단 듣지를 않고 안 들어. 듣지를 않고 본인 얘기만 하는데 이 뒤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한 뒤에 과오로 앞을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로 덮는데 요것도 과하고 이걸 덮으면서 앞에 거를 인정을 안 하는 논리로 가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여기만 보고 그렇지. 앞에 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전법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죠. 예. 계속 근데 그래. 우리가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밀린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남는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말한 논리가 얼마나 틀린지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말이 공부지 그렇죠. 들으려고 안 하고 자기 생각만 강조하니까 이렇게 된다. 지금 당장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막 답답할 거예요. 왜 이재명이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렇지. 왜 조국이 이러고 있느냐? 그는 뭐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정의감으로만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좀 참자는 얘기예요. 참자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좀 커지고 하면 혹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도 좀 지나면 나 사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들더라고. 정권 바뀌면.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사회정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나 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이렇게 만든 돈 가만 안 두겠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은 거의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결사적으로 이 선거에 진짜, 매달린다는 거예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사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아까 형님도 언뜻 얘기했지만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이것도 맛이 가더라고. 비례 명단 조국혁신당 1번 박은정 1번 박은정 2번 조국 그다음에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일단 기본빵으로 4명 그러니까 황운하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는데 그다음에 차규근 출입구관리본부장도 지금 10번 10번 받았죠. 순위상위 10명 중에 4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네. 이게 당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고요? 되지도 않는 얘기죠. 이게 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제도가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쪽은 뭐 선거 연합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준위성 정당 이런 이상한 얘기 쓰면서 나중에 대선 바라보고서 전혀 결이 다른 세력까지 그냥 품어주고. 정말
제가 진짜 이제 박은정 지금은 검사 아니죠. 저기 비례대표 1번 저 사람은 국회 들어오겠네. 들어오겠죠. 저기야말로 진정한 정치 검사였고 그때 정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여기는 그냥 부부가 다 그래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건데. 남편 이종근부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뿌리가 뭐 운동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쯤에 했었던 일 중에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국보법 위반을 했던 사람이라도 검사 임용을 허용했어요. 그랬죠. 그때 맞아, 들어온 맞아. 게 기억하시지만 서울지검 중앙지검 뭐 4차장 김태훈 뭐 맞아.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요. 뭐 민자당 정권홍성하던 뭐 그런. 물론 뭐 학생 시절에 그랬다고 검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더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간에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어야 하고.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한다고 해서 운동권 딱 들어와가지고 임종석 등등등 2000년 총선부터 그렇지. 들어왔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뿌리가 시작돼서 민주당의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조국 신당이나 지금 민주당 보면은 그 과거부터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국가관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관이 국가관이 진짜 거창한 게 중요한 아니에요. 국가관이 거창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태극기 앞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극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의미의 태극기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저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요즘에 이 기사들만 보면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사 내려주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왜 맨날 저거 아까 뭐 박근혜도 끌어내렸네, 몽둥이를 드네, 탄핵이 어쩌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총선까지 재판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피고인 출석은 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 할 때는 변호사 대신 가면 되잖아. 돈 문제니까. 근데 저거는 본인 재판이 본인 처벌받는지 여부 관련돼서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째겠다는 거야. 그럼 배를 어떻게 짜줘요? 배를 째면 원래는 법원에서 강제 구인하죠. 끌고 구인도 와야지.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당연히 구인 생각하고 구인을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냐?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총선 전에 야당 대표를 법원을 끌고 가면서 또 탄압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 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변호사였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대통령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나 재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총선 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치 탄압이라고 한 푼도 안 받았고 뭐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라는 기본적인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다음 대선에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선될 일도 없어요. 제가 목이 터져도 와수다도 하고요. 다른 것도 계속하면서 계속 부르짖을게요. 진짜 오늘 와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을 할 것도 없어요. 저 총선까지 재판 안 나갑니다. 제가 할 일이 정말 많군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저 상황이 되면 판사도 머리가 쪼개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재판 안 나면 강제 구인한다고 하겠지. 이거는 사실 법상 해야 돼. 피고인이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해야지 당연하죠. 재판 안 받겠다는데. 근데 강제 구인하면 이제 이 법 잘 모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야당 대표를 또 정치 탄압한다 뭐 하면서 뭐 여러분 뭐 칼로 찔러도 안 되고 어쩌고 뭐 또 그 또 비슷한 또 할 거야 이제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판사 입장에 부담되지. 그럼 또 판사 신상 다 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딱 이용하는 거라니까. 나 저거 강제구인 못하지? 한번 해봐. 딱 저거야.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이고. 그거는 뭐 그 씨앗이 20몇 년 전부터 뿌려졌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고 왔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만 그럴 리가 없다. 음. 앞으로 당장은 그래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적어도 푸틴이 편법으로 5선까지 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5선 했잖아요. 또 87%인가 뭐 얻어가지고 음. 뭐 정적을 그렇게 죽이고. 막 그렇죠. 와, 네. 무섭더라 거기는. 거기는 그런 체제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당장은 정말 가슴이 막 어우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저도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강제구의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생기는 후폭풍이나 괜히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돼버리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음. 중도라고 보실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없고 본인 사법 리스크 같은 거 덮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짜 의미의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죠. 독재라는 건 그런 게 독재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보세요. 공천하는 과정이 그게 독재지. 박용진에 대한 2차 경선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룰을 바꾸고 강북 을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무슨 전국 당원에게 여길 이게 무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김부겸 뭐 전 총리나 이런 분들 저도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라고. 그냥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부겸이라는 분 정말 실망했어요 진짜로. 양문석이라는 사람도 아까 형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구 저 후보자들한테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저는 하여튼 저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용감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표출하지 못해서 용감해지지 못하는 그 상황. 그분들이 아마 사실 제일 미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공천 받으려고 할 말도 못 하고. 안에서 알거든. 에이 하고 그런 사람도 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대장이 돼 있는 저 당에 표를 주는 게 얼마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정말 어찌 보면 보수가 역사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진짜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야권 분열의 씨는 뿌려졌어요. 조국으로. 그 그렇지. 대선 앞두고 둘이서 얼만큼 싸울지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은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조국당이 나와서 이제 원래 민주당에 약간 실망한 또 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신당 저 비례 찍으러 나와서 지역구는 딴 데 찍을 데 없으니까 민주당 찍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어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어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걱정되더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막으려면 이제 우리가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우리 표가 많아서. 음. 그래서 지역구는 2번 찍고 여기는 또 4번 찍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뭐 가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국민들 설득하는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이 현상을 볼 때 쟤들이 저쪽에서 어떻게 분열할 수 있는 요소를 잉태하고 있는가 이 얘기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역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걸 막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뒷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 무슨 갈등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당인데 여당인데. 정부랑 여당을 갈라쳐서 무슨 도움이 돼요 지금?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지. 정부랑 여당 갈라치기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니 내일 모레 월드컵 결승전인데 주장하고 부주장하고 팔을 나눠가지고 뭐한 짓이야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 총선 저 지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형님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럼요. 제가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오늘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디서 야호님 여기구나. 난리도 아니네. 거기 했어요. 맞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여기다. 네, 조수진 변호사는 미랄의 한국어 단어 뜻을 모르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랄은 미래 나다드로서 비유적인 근거 기초를 의미하는 거 맞죠? 미랄이 썩 없어지면 아무 결과가 없는 실패라는 뜻인데
재밌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심이 민주당의 패망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능력에서부터 수준 미달이라고 미랄이 하셨습니다. 싹을 틔우려면 썩으면 안 되지. 그렇지. 미랄이 썩어버리게. 하나를 미랄이 되어라는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미랄만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박용진 미랄만? 그 얘기네. 우리 다른 고도에. 미랄이 많으니까. 다른 미랄 많으니까 박용진 미랄은 죽어라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면. 이철규. 네, 제가 했어요. 이철규 왜 저럽니까? 뭘 믿고 저렇게 나대나요? 아무리 전당대로 선출된 당대표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당대표인데 본인이 추천한 사람 비례 공천해줬다고 기정을 한 걸 보니 화가 나네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님 견제하려고 시킨 거라 믿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저거는. 자, 야호님 의대 증원 문제가 너무 큰 내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많이 했지만 좀 한 3, 걱정이 4주 좀 전부터 되죠. 얘기했잖아요. 3월 30일 얘기. 저게 확 해결이 안 되면 저게 또 해결이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중도층에서 확 올라올 텐데 이거는 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우리 강세영님 한 위원장님 말처럼 우리 실망은 좀 했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 투표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투표에 힘들어하지만 절대 2번 찍을 것 같지는 않은 어린 딸내미는 집에 두고 갈 거예요. 희성님 끝까지 힘내시고 백변님 계속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완이군님. 그 기표소에 아이를 안고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완이군님 노무현 정신 있는다는 당이 양문석 후보는 노통 능욕하고 사위는 공천 때문에 아무나 못하다. 저것도 좀 웃기더라. 에휴, SHH님 저도 박성문이 아니라 백성문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처럼 중도에 가까운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님 연설이나 기자회견들 보면서 지지한 마음이 생겼고요.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위원장님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서 죽지 않도록 한 위원장님을 잘 받쳐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신나게 뛸 수 있게요.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습니다. 완이구님 진짜 얼척없는 프레임은 국힘이 먼저 위성정당 만들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었다는 프레임. 저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완이구님 말 맞습니다. 포엑스라지 멸공님 배트맨 같은 자영단이라 나와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조국 이재명 처벌 시급합니다 하셨고요. 합법적으로 해야죠. 합법적으로. 오징어 페퍼민트님 강제 고인하면 DJ 빙의하고 류사오보 코스프레해서 노벨 평화상 타겠다고 설칠 위험 동고. 나 저게 제일 걱정돼 솔직히. 저게 그냥 법대로 집행을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참 깝깝하죠. WJ님 지역이 강동갑이신데 강남 상구에 몇 없는 서울의 보수벨트인 명일고덕 상일. 명일고덕 상일은 분위기 어때요? 명일고덕 상일은 보수세가 세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암사동이라든지 강일동 이런 데는 저희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어서 그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보다 나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요. 애니님 비례는 국힘이 몇 번일까요? 응? 당선권이요? 당선권이 아니라 그 기호가 몇 번이라는 것 같은데 국민의 미래? 4번이지 4번. 4번 정도 될 건. 그죠? 대신 칸은 두 번째 칸이 되죠. 비례는 따로니까. 비례는 따로니까. 기호 3번 당이 더불어민주연합. 거기 김남국 남국이도 또 거기 같은데.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호 4번 당이 국민의 미래.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자, 우리 박도우님 김재박의 역사에 남을 명언이죠. 다운 팀 이스 다운. 조국 땅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다운 파티 이스 다운. 다운 파티 이스 다운. 내려갈 땅은 내려갑니다. 그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게 열린민주당이 그 최강욱당 있잖아요. 한 뭐 14%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42%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외워버렸어요. 그렇지. 그럼 지금 조국당이 뭐 한 15% 나온다고 쳤을 때 비슷하게 나오느냐?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에는 뭐 대선 주자도 없었고요. 그렇지. 뭐 손혜원, 정봉주 뭐 이런 사람하고 그냥 약간 민주당 주류에서 조금 과격한 사람들이 모인 당 정도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당당한 한 계파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친문들이 다 그냥 어떻게 돼버리니까 임종석도 주저앉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 친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유사 친문. 그 사람들이 친문을 참칭하면서 나온 거예요. 맞아. 거기에 이제 열공하고 조국이라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걸로. 이거. 그래가지고 10%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6번, 7번, 8번 정도까지도 가능해서 황운하가 될 가능성이 황운하가 8번이잖아요. 그게 너무 나 진짜. 근데 그런 사람 들어오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어마어마하게 또 뻘짓을 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조차 제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더 클 수 없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갈게요.